여기에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여기 플래카드 있는 거 있죠?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질문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 나라 헌법 1조만 비교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여기에 서용되는 모든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미합중국 의회에 귀속된다. 독일헌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헌법은 왜 맨 처음에 입법권을 썼을까?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인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인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국가를 시작하고 보니까 인권 침해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네. 그래서 4년 후인 1791년에 처음 헌법 개정을 시작을 해요. 어멘드먼트 1, 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인권이 뭐냐?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의사표현의 자유, 라이트 어셈블 집회의 권리, 라이트 피티션 청원권 이런 것이 처음에 거기 들어와요. 그래 만약에 1787년에 그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했다면 그때 맨 먼저 인권을 냈겠죠. 앞으로 맨 앞으로. 근데 그때는 당연한 걸 생각해버렸단 말이에요. 1949년에 만들어진 독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이게 뭘까?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1000만 이상의 인간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해요. 어떤 헌법 교수가 그랬어요. 일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그 헌법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콤플렉스예요. 1000만 명 이상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헌법 제1조 제1항이 그걸 규정한 거예요. 헌법에 수많은 규정이 있죠.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뭐겠어요? 인간 조항이에요. 인간이라는 가치, 국민이라는 가치,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박근혜 어떻게 생각했어요? 250명 바다에 지금 수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만약 인간이 있었다면, 인간의 가치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 안 된다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제일 책무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탄핵시켜버려요. 여기에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높아졌다 그 말씀하시죠. 아까 누가? 우리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 한 조항도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2사람 보냅니다. 후보자를. 2사람 다 싫다. 그럼 대법원장 어떻게 되겠어요? 나 추천 안 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가 그 짓을 하도록 어떤 권력도 견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검찰, 감사원, 국회 어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 죽은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 가장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동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아무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대답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독일에서 학생이 2명이 옆에 있는 우리 집 학교 왔어요. 그런데 한 2주 있다 갔거든요. 마지막 날 물어봤어 우리 장학사님이. 너희들 학교와 여기 학교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마디가. 운구를 빛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학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니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70% 말을 하고 선생님은 30%만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는 교육. 가만히 있으라고 그 신뢰하는 것이 그대로 보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은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요. 사회적 자본. 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신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못하는 사회는 그 나라는 영원히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원권을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만 20세 미만에게 성원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유는 뭐냐? 그게 합헌인데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 아직 정치적으로 미성숙에 담겨 있다. 미쳤어. 지금요, 도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공무단체도 그렇고 18세면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부국공무원이. 투표장에 가서 한 표 던지는 게 어려워요.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직 우천하기 어려워요. 근데 헌법재판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헌법재판은 단 한 번도 정권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에 적용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은 그거예요. 세월호 이후에 지금 계속 그렇게 지침내고 있어요. 질문이 있는 교육을 하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야 다시 안 당하는 거예요. 진상님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5.18 특별법을 여야가 절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보상과 배상 차이 알죠? 배상은 원인이가 불법행위예요. 보상은 원인이가 적법행위예요. 그걸 여야가 합의를 해버린 거야. 보상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학살한 그 행위가 적법행위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상법이 아니라 배상법이라고 했어야 돼. 진상규명? 국민이 눈을 부릅뜨지 않는 절대 진상규명 안 되게 돼 있어요. 박근혜가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국회 탄핵수 될 수 있었겠어요? 국민의 횃불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국민의 횃불이. 그래서 국회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으로 대통령 아웃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간 그 선배들 있죠? 안산 단원고? 그 선배들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